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40년 가까이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손목이 저려서 밤잠을 설친다고 하시더군요.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이거 계속 붙여도 괜찮은가요? 손가락 통증에도 파스가 통하나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제대로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증 부위별 파스 부착 위치,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허리, 무릎, 목, 어깨, 손목, 손가락, 발바닥까지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파스 하나로 모든 통증이 사라진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은 없겠죠. 파스는 보조요법입니다. 몸이 회복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잘 쓰면 큰 효과를 보지만 무작정 아무 데나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꾸준한 사용,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부여잡고 병원에 오시던 할머니,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던 직장인들의 거북목, 계단 오르기도 힘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그분들의 고통이 어떤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 진심과 경험을 담아 몸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곳이 아닙니다. 신경 말단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우리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들이 있는 곳입니다. 흔히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은 몸 전체의 지도입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지를 알려주는 건강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위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느리다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 몸은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신호를 읽고 파스를 붙이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서 통증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신 허리, 골반, 고관절 통증입니다. 이 부위에 도대체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 전에도 가장 많이 진료했던 통증 중 하나가 바로 허리와 골반, 고관절 통증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 통증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지난 영상 이후 댓글로 가장 많이 달린 질문도 바로 이 부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발바닥에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하나요? 고관절 통증도 발바닥이랑 연결돼 있나요? 척추 협착증에도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들에 오늘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발바닥은 단순한 지지면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지도라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의 오장육부가 다 연결돼 있다고 했고, 서양에서도 반사요법을 통해 몸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기능이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발바닥 반사점 자극이 신경계 안정, 혈류 개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허리골반 고관절 통증에는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첫 번째 추천 부착 위치는 발뒤꿈치 안쪽 윗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요추, 즉 허리뼈와 천추 부위에 해당하는 반사점입니다. 뒤꿈치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발 안쪽으로 들어가는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23cm 크기로 잘라낸 냉파스를 붙여보세요. 저는 여기에 파스를 붙이고 나서 밤잠 설치던 허리 통증이 점점 누그러드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안쪽 아치 중간 지점입니다. 이곳은 골반과 고관절 반사구입니다. 발바닥을 보시면 안쪽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아치가 있죠.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골반과 고관절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하체 중심부의 통증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이나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뚝 소리 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에겐 강력 추천합니다. 이 두 부위는 단순히 뼈와 연결된 게 아닙니다. 척추에서 분지된 신경들이 연결되는 말단 자극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스를 통해 가벼운 자극을 주면 내 몸은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회복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몸이 알아서 통증 조절 모드를 켜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2세 이명자 어르신이셨는데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다가 파스 요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붙이셨는데 박 선생, 밤에 붙이고 자니 새벽에 허리 펴는 게 수월하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심지어 경로당에서 사용법을 전파하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파스만 붙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자가 관리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릎 끌어안기 스트레칭. 바닥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아 보세요. 10초 정도 유지한 뒤 다시 내려놓고 하루에 5회 반복해 주시면 허리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족욕과 수면 관리. 따뜻한 물에 10분간 발을 담그고 파스를 붙인 뒤 자리에 드세요. 이 조합은 몸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통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D, 칼슘 섭취. 멸치, 두부, 연어, 달걀 노른자 등을 드시고 매일 햇볕을 15분씩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뼈 건강이 좋아져야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매일 실천할 것. 너무 당연해 보여도 정말 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은 병원만 다니고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한 마음으로 3개월만 해보세요.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허리와 골반, 고관절 통증에 효과적인 파스 부착 위치와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고통의 또 다른 주범, 무릎과 종아리, 다리 통증에 대해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던 시절, 특히 중장년층 환자분들 중에는 무릎과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관절통으로 여기고 파스를 대충 붙이거나 진통제만 드시다 악화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 발바닥 파스 영상이 나간 뒤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쑤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해요.
발바닥에 붙이면 정말 나아지나요? 종아리가 당기고 잘 때 뒤틀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디에 붙여야 해요? 이 질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6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의원도 다녀보고 무릎 보호대도 써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바닥 반사구 지도를 보게 됐고 무릎과 관련된 위치에 직접 파스를 붙여보게 됐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녁에 계단 내려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자고 일어난 아침 무릎이 덜 붓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종아리 다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발바닥 부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추천 부위는 발 앞쪽 아치 부위, 즉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선, 흔히 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무릎과 직접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발가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오목하게 꺾이는 그 선을 따라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무릎 관절의 긴장이 완화되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이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뻣뻣한 느낌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 앞쪽에서 약간 움푹 들어간 지점, 보통 발가락 쪽에서 뒤로 13쯤 되는 위치죠. 이곳은 다리 전체의 혈류순환과 관련이 있는 반사점입니다. 저녁마다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특히 종아리가 자주 저리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 쥐, 저림 같은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 두 지점은 혈류 개선과 신경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 다리를 구부리고 있던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위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법의 장점은 수면 중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밤에 파스를 붙이고 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다리 붓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붙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가장 효과를 느꼈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이는 시간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드시면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이완되면서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착 시간 약 810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 주세요. 더 오래 붙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격 후 부착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근 후 파스를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확장돼 흡수력과 자극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동반 운동,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까치발 들기, 종아리 펴기 운동 등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파스 요법의 효과가 더욱 증폭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파스를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냉파스, 즉 멘톨 성분 위주의 저자극성 파스를 추천드립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온파스는 간혹 열감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피부가 약한 분들은 소형 동전형 냉파스를 작게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파스 한두 번 붙이고 좋아졌다고 끝내지 마시고 23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면 어느새 아침에 일어설 때 무릎이 덜 아프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무릎과 다리 통증에서 벗어날 준비 되셨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또 다른 고통, 목과 어깨, 그리고 두통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파스 부착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더욱 목과 어깨 통증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의 증가, 잘못된 자세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3040대부터도 어깨가 결리고 편두통이 생긴다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았죠. 최근에는 학생들도 목이 뻐근해요. 어깨가 무겁고 답답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번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거북목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겁고 머리까지 아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편두통이 자주 오는데 약 먹기 전 단계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무 데나 파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목과 어깨, 두통과 연결된 발바닥 반사점을 자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엄지발가락 아래쪽입니다. 이 부분은 경추, 즉 목뼈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바닥면을 보면 아래쪽에 약간 도톰하게 살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위치가 목과 어깨로 연결되는 반사점입니다. 이곳에 23cm 크기로 자른 냉파스를 붙여주세요. 저녁에 붙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발 안쪽 아치의 상단, 즉 발바닥 안쪽에서 올라가는 곡선의 윗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승모근과 어깨 근육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어 어깨 결림이나 견갑골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위 자극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용천혈, 즉 발바닥 앞쪽 13지점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은 자율신경 안정과 두통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 주위가 뻐근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 이 부위에 자극을 주면 전체적인 신경계가 이완됩니다. 이 세 부위는 각각 목어깨 두통과 밀접하게 연결된 반사점으로 꾸준히 자극할 경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줄이며 두통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착 시간대, 저녁 시간대, 특히 잠들기 전 조격 후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 따뜻해지고 모세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흡수력과 자극 전달력이 극대화됩니다. 파스 크기와 방법: 23cm 소형 냉파스를 작게 잘라서 사용하세요. 피부가 민감한 부위라 너무 큰 파스를 붙이면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양쪽 교대 부착. 왼쪽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래를 하루씩 번갈아 가며 붙이시면 양쪽 자극을 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수금은 왼쪽, 화목토는 오른쪽. 함께 하면 좋은 자가 관리법. 어깨 들어 올렸다 툭 내리기. 양 어깨를 귀 가까이 올린 후 10초간 유지, 그 다음 툭 떨어뜨립니다. 이걸 하루 5회 반복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목 좌우 천천히 돌리기. 무리 없이 좌우로 돌리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며 근육 이완을 유도하세요. 저는 예전에 편두통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받던 한 40대 직장인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뇌 MRI까지 찍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약도 꾸준히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스 요법과 조격, 스트레칭을 병행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선생님, 약 먹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파스를 안 붙이면 오히려 허전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고 그 이후로 저도 파스 요법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파스 요법을 단순한 민간 요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파스만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과 함께하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느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바로 손목과 손가락 관절 통증입니다.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어떤 관리법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 주변 지인들뿐 아니라 댓글로도 정말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은 것처럼 뻣뻣해서 컵도 못 잡겠어요. 손목 통증이 심해서 스마트폰 잡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진료하던 시절에도 이런 증상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류마티스 초기 증상 등으로 진단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대부분 약물이나 물리치료 위주라 일상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혹시 손목 아픈데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당시엔 솔직히 저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반사구 이론과 신경계 구조를 다시 연구하면서 그 질문에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과 팔의 통증 역시 발바닥과 연결된 반사점 자극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것 직접 실천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목 손가락 통증엔 발바닥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 부위, 즉 고혈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발가락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선이 손가락 관절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손가락의 관절 통증,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아침 강직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마디가 굽고 잘 안 움직일 때는 이곳을 꾸준히 자극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새끼발가락 아래 안쪽 부위입니다. 이곳은 손목과 팔꿈치 반사구로 연결됩니다. 특히 컴퓨터 마우스를 오래 잡는 직장인,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쓰는 주부, 설거지나 손빨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위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바닥 당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부위에 파스를 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바깥쪽 라인, 즉 발 바깥쪽을 따라 올라가는 곡선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손 전체의 신경계 안정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말초 신경 긴장이 강할 때, 손 전체가 저리고 뻣뻣할 때 자극을 주면 자율신경계가 이완되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위는 모두 손과 팔의 통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사용한 경험으로는 저녁마다 새끼발가락 아래와 고열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아침에 손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도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럼 파스를 어떻게, 언제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착 시간 저녁 9시 10시 사이에 붙여서 취침 중 810시간 동안 유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면 됩니다. 조격 병행 손 조격과 발 조격을 번갈아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5분 담그고 발도 10분 정도 담그신 뒤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파스 크기 손과 연결된 부위는 작고 민감하기 때문에 23cm 크기로 작게 잘라서 사용하세요. 동전형 냉파스 제품이 특히 좋습니다. 온파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은 민감한 부위라 열감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요. 자가 관리 운동. 손목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손가락 쥐었다 펴기 한 손으로 다른 손가락을 하나하나 마사지하듯 눌러주며 부드럽게 펴고 접는 걸 반복하세요. 손 스트레칭 벽에 손바닥을 대고 팔을 쭉 뻗은 채 손목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엔 6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뜨개질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손목이 계속 저리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선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지만 겁이 나셔서 파스 요법을 시작하셨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손바닥에 붙이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붙이는 거라 부담도 없고 근데 그게 진짜로 나아지네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 회로를 다시 여는 신호였던 거죠.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기적처럼 작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확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분명 몸은 반응합니다. 그건 제가 수백 명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발 통증, 즉 족저근막염에 대해 물어보신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발바닥 자체가 아픈데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발바닥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 분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픈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족저근막염 증상입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런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산책을 일과로 삼으면서 저도 점점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하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고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이 통증에도 발바닥 파스 요법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와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족저근막염 및 발바닥 통증의 효과적인 파스 부착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발뒤꿈치 전면부, 즉 뒤꿈치 아래, 앞쪽으로 약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중심지죠. 여기에 파스를 부착하면 통증이 직접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침 전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아침 첫걸음 통증이 뚜렷하게 줄어든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아치 중앙 부위입니다. 발바닥 안쪽에 곡선 형태인 아치의 중앙을 따라 붙이면 좋습니다. 이곳은 족저근막이 가장 많이 긴장되는 부위이자 그 긴장을 풀어주는 핵심 지점입니다. 아치 전체에 자극을 주기 위해 파스를 길게 잘라서 아치 라인을 따라 부착해 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아치 부분의 뻣뻣함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용천혈, 즉 발 앞쪽 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전신 이완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국소염증이 아니라 종종 전신 긴장 상태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함께 자극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취침 전 부착 아침 제거. 저녁 910시 사이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자는 동안 염증 부위가 진정되고 회복 작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 첫걸음을 내디딜 때 확실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주는 매일, 이후 23일 간격으로.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파스를 붙이되 이후 증상 개선에 따라 주 23회 간격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파스 크기와 종류. 촉저근막염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굳은 살이 많은 경우가 많아 소형 냉파스 중 멘톨 성분 위주의 제품이 적합합니다. 온파스는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시고 붙였을 때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촉저근막염 완화 운동 병행. 발가락 수건 집기 운동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촉저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아킬레스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종아리와 발바닥을 동시에 스트레칭 해보세요. 냉찜질 하루 중 한 번은 발바닥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는 50대 남성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탓에 발바닥 통증이 심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옥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파스 요법과 함께 위의 자가 관리법을 실천한 결과 3주 정도 지나자 아침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말도 들어요 라며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촉저근막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나 주사 치료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근육을 풀어주며 회복을 돕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의 발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스는 그 자체가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정확히 사용한다면 약보다 더 나은 회복과 통증 조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실천을 시작하는 것. 오늘 밤 딱 10분만 투자해서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